그날 밤 저는 돌아갔어야 했습니다. 근데 그 기차 안에서 낯선 남자 손을 빼지 못했습니다. 그 남자 손이 제 손 위에 얹혔어요. 어둠 속이었어요. 3초도 안 됐을 거예요. 터널을 빠져나왔을 때 우리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창밖을 봤어요. 그 사람도 저도. 근데 제 손등이 뜨거웠어요. 창밖에 눈이 쌓인 산이 지나가는데 저는 그게 보이지 않았어요. 남편이 떠난 지 3년째 되던 해였어요. 혼자 떠난 첫 여행이었고 아무도 모르게 울어도 된다는 생각으로 산 기차표였는데 49년 인생에서 낯선 남자 손온기에 이렇게 멈춰선 적이 없었거든요. 그날 밤 저는 숙소에 돌아가지 않고 그 사람 옆에 있었습니다. 남편 기일이 지나고 나흘째 되던 날 저는 비행기를 탔어요. 딸한테는 친구랑 간다고 했어요. 친구는 없었어요. 일본 북쪽이었어요. 눈이 많이 온다는 곳, 사람이 적다는 곳, 조용하다는 곳. 그게 좋았어요. 삿포로에서 기차를 탔을 때 객차 안에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. 난방이 강하게 틀어져 있어서 창문에 김이 서렸어요. 그 남자는 통로 하나 건너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. 책을 읽고 있었어요. 한국 사람인 건 가방에 달린 작은 태극기 배지로 알았어요. 저는 모른 척 했어요. 괜히 말 섞고 싶지 않았거든요. 근데 기차가 흔들릴 때마다 그 사람 책장 넘기는 소리가 들렸어요. 규칙적으로, 차분하게. 그 소리가 이상하게 안심이 됐어요. 기차가 작은 역에 멈췄을 때 그 남자가 일어났어요. 내리는 줄 알았어요. 근데 매점에서 캔커피 2개를 사서 돌아오더니 제 테이블 위에 하나를 올려놨어요. 말없이 저는 올려다 봤어요. 그 사람은 그냥 자기 자리로 돌아갔어요. 캔이 따뜻했어요. 손바닥에 그 온기가 퍼지는데 저는 한동안 마시지 못했어요. 이게 뭔가 싶어서, 이 사람이 왜 이러나 싶어서, 아니면 그냥 이 온기를 좀 더 느끼고 싶어서 고맙다는 말을 하러 일어서려다가 다시 앉았어요. 다시 일어서려다가 또 앉았어요. 결국 기차가 다음 역에 설 때까지 저는 그냥 그 캔만 쥐고 있었어요. 창밖에 눈발이 날렸어요. 이 사람이 왜 이러는지 알 것 같아서 더 무서웠어요. 지금 이 이야기 여기서 멈추면 안 돼요. 이 다음부터가 제가 한 번도 누구한테 말 못한 부분이거든요. 종착역이 가까워질 때쯤 그 남자가 먼저 말을 걸었어요. 혼자 여행하세요? 목소리가 낮았어요. 조용한 객차 안에서 그 목소리가 생각보다 가까이 들렸어요. 네. 저도 짧게 대답했어요. 저도요. 그게 다였는데 그 2마디가 공기 속에 한동안 떠 있었어요. 종착역에서 내리면서 그 남자가 제 캐리어를 선반에서 내려줬어요. 무겁냐고 묻지도 않았어요. 그냥 내려줬어요. 남편이 하던 것처럼. 그 생각이 드는 순간 눈물이 날 것 같아서 고개를 돌렸어요. 플랫폼 끝에 눈이 쌓여 있었고 바람이 차가웠어요. 눈물이 나오기 전에 추위가 먼저 와서 다행이었어요. 숙소가 같은 동네였어요. 우연이었어요. 진짜로 우연이었어요. 그 사람이 지도를 보다가 저한테 물었어요. 이 골목이 맞냐고. 틀렸어요. 제가 알고 있던 길이었는데 그 남자 지도가 틀렸어요. 반대 방향이에요. 제가 말했고 자연스럽게 같이 걸었어요. 눈이 쌓인 골목이었어요. 발자국 소리가 뽀득뽀득 났어요. 그 소리가 둘이서 났어요. 하나가 아니라. 그게 이상하게 오래간만에 느끼는 감각이었어요. 저녁을 같이 먹었어요. 어떻게 된 건지 지금도 잘 모르겠어요. 그 사람이 먼저 제안한 것도 아니고 제가 먼저 한 것도 아닌데 골목 모퉁이에 작은 식당이 있었고 우리는 그냥 들어갔어요.
된장국 냄새가 났어요. 나무 테이블이었고 창문에 성에가 꼈어요. 그 사람 이름을 거기서 들었어요. 최인호. 제가 말했어요. 저는 박선이에요. 그 남자가 작게 웃었어요. 뭐가 웃긴 건지 몰랐는데 저도 따라 웃었어요. 웃은 게 언제였는지 기억이 안 날 만큼 오래된 일이었어요. 그 웃음이 목구멍에서 나오는데 뭔가 걸리는 것 같기도 하고 뚫리는 것 같기도 하고 밥을 먹으면서 그 사람도 혼자라는 걸 알았어요. 이혼이었어요. 오래됐다고 했어요. 담담하게 말했어요. 제가 물어본 것도 아닌데 그냥 말해줬어요. 저도 말했어요. 저는 남편이 3년 전에 갔어요. 그 남자가 젓가락을 내려놓았어요. 뭐라고 하지 않았어요. 위로의 말 같은 거 하지 않았어요. 그냥 잠깐 저를 봤어요. 그 눈빛이 불쌍하다는 것도 아니고 안 됐다는 것도 아니고 그냥 알겠다는 눈빛이었어요. 3년 동안 그런 눈빛을 받아본 적이 없었어요. 딸도 친구도 다들 눈빛이 너무 뜨거웠거든요. 안쓰러움이 너무 강해서 오히려 숨이 막혔었는데 이 사람 눈빛은 그냥 조용했어요. 저는 된장국을 한 숟가락 떴어요. 뜨거웠어요. 혀끝이 데였는데 아프지 않았어요. 식당을 나올 때 눈이 더 많이 쌓여 있었어요. 숙소 방향이 달랐어요. 거기서 헤어지면 되는 거였어요. 조심히 들어가세요. 제가 먼저 말했어요. 그 남자가 대답 대신 잠깐 있다가 말했어요. 내일 아침에 저 근처 시장이 열려요. 혼자 가기엔 길이 좀 복잡한데.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눈 쌓인 바닥을 봤어요. 제 신발코에 눈이 묻어 있었어요. 대답을 해야 했어요. 안 된다고 해야 했어요. 몇 시예요? 제 입에서 그 말이 나왔어요. 다음 날 아침 해가 뜨기 전에 눈이 그쳐 있었어요. 시장 골목은 좁고 따뜻한 냄새가 났어요. 생선 굽는 냄새, 간장 냄새, 나무 연기 냄새. 그 남자 옆에서 걸었어요. 어깨가 가끔 닿았어요. 골목이 좁아서였어요. 저는 옆으로 비켜서지 않았어요. 어묵꼬치를 사줬어요. 뜨거운 국물에 담겨 있던 거라 손이 데울 만큼 따뜻했어요. 손가락이 닿았어요. 꼬치를 건네받을 때 0.5초도 안 됐을 거예요. 근데 저는 꼬치를 받고 나서 그 손가락이 닿은 부분을 엄지로 살짝 눌렀어요. 이 사람 체온이 아직 거기 있나 확인하듯이 제가 그랬다는 걸 걸으면서 깨달았어요. 오후에 온천이 있는 마을로 이동했어요. 같이 가자고 한 게 누구였는지 기억이 흐릿해요. 그냥 같이 있었어요. 기차에서 창밖을 봤어요. 그 남자가 옆자리에 앉았고 어깨가 닿을 만큼 가까웠어요. 기차가 흔들릴 때 제 어깨가 그 남자 팔에 살짝 기댔어요. 바로 세웠어요. 미안하다고 했어요. 그 남자가 말했어요. 괜찮아요. 괜찮다는 말이었는데 그 두 글자가 귀에 오래 머물렀어요. 온천마을 숙소는 다다미 방이었어요. 저녁을 먹고 나서 그 남자가 복도 끝 창가에 서 있었어요. 저도 나왔어요. 달이 선명하게 떠 있었어요. 이렇게 큰 달은 오랜만이었어요. 우리는 한동안 아무 말도 안 했어요. 그 침묵이 채워야 한다는 생각이 안 드는 침묵이었어요. 남편이랑 살면서 침묵이 늘 불안했어요. 뭔가 말해야 할 것 같고 채워야 할 것 같고 근데 이 남자 옆에서는 가만히 있어도 됐어요. 그게 오히려 이상했어요. 왜 이 사람 옆에서만 숨이 편하지? 그 질문을 속으로 삼키는데 남자가 작게 말했어요. 달이 밝으면 잠이 안 와요, 저는. 저는 대답 대신 창유리를 봤어요. 유리에 우리 둘 얼굴이 희미하게 비쳤어요. 그날 밤이었어요. 제가 방으로 들어가려는데 그 남자가 불렀어요. 선희 씨.
이름을 불렀어요. 성 빼고. 저는 돌아봤어요. 그 남자가 제 쪽으로 한 걸음 걸어왔어요. 복도 등이 약했어요. 얼굴이 반쯤 그늘에 가려 있었어요. 추우면 제 재킷 드릴까요? 추웠어요. 근데 그게 이유가 아니었어요. 주세요. 재킷이 어깨에 얹혔을 때 그 무게가 느껴졌어요. 온기가 아직 안에 있었어요. 저는 앞을 봤어요. 그 남자도 앞을 봤어요. 복도 끝 창문 너머로 달이 보였어요. 그 남자 손이 재킷깃을 여며줬어요. 천천히. 손가락이 제 쇄골 근처에 닿았다가 떨어졌어요. 숨을 참고 있었어요. 저는 숨을 참고 있다는 걸 그 순간에 알았어요. 그 남자가 말했어요. 저 이상한 사람 아니에요. 그 말이 웃겼어요. 이상하게 웃겼어요. 웃음이 나왔어요. 소리 없이. 그 남자도 웃었어요. 복도에서 우리 둘이 소리 없이 웃는데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. 이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아서가 아니라 이 사람이 좋다는 걸 제가 알고 있어서 그게 무서웠어요. 자정이 넘었을 때 우리는 복도 끝 창가에 나란히 앉아 있었어요. 방바닥이 차가웠어요. 창문에 달빛이 들어왔어요. 그 남자가 무릎에 팔을 얹고 저를 봤어요. 외로웠죠. 물음표가 없었어요. 그냥 말했어요. 저는 창밖을 봤어요. 외로웠냐고요. 3년 동안 외롭다는 말을 한 번도 안 했어요. 딸한테도 저 자신한테도 외로운 게 아니라 그냥 익숙해지는 거라고 했어요.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는 거라고 했어요. 네. 그 한 글자가 목에서 나오는데 오래 걸렸어요. 그 남자가 손을 뻗었어요. 제 손 위에 얹었어요. 꽉 쥐지 않았어요. 그냥 얹었어요. 달빛이 그 손 위에 떨어졌어요. 저는 손을 빼지 않았어요. 얼마나 있었는지 몰라요. 그 남자가 말했어요. 저도 오래 혼자였어요. 저는 그 손을 봤어요. 제 손 위에 놓인. 알아요. 제가 말했어요. 알 수 없었는데 알 것 같았어요. 그 남자가 손을 천천히 뒤집었어요. 제 손이랑 손바닥이 맞닿았어요. 송금이 닿는 느낌이었어요. 저는 손가락을 천천히 그 손가락 사이로 넣었어요. 숨소리가 들렸어요. 제 건지 그 남자 건지 몰랐어요. 달이 구름 사이로 들어갔다가 다시 나왔어요. 새벽 2시가 넘었을 때 그 남자가 말했어요. 선희 씨, 네. 이대로 있어도 돼요?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. 손을 꽉 쥐었어요. 그게 대답이었어요. 그 남자 어깨에 제 머리가 기댔어요. 언제부터인지 몰라요. 자연스럽게 기울어졌어요. 그 남자 숨소리가 귀에 들렸어요. 규칙적이었어요. 차가운 새벽 공기 안에서 그 사람 온기만 따뜻했어요. 저는 눈을 감았어요. 49년 동안 지켜온 선이 있었어요.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선인지는 몰라도 제가 넘으면 안 된다고 믿어온 어떤 경계가 그 새벽에 그 복도에서 저는 그 선이 어디 있는지 찾지 않았어요. 그 남자가 아주 작게 말했어요. 잘 자요.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. 눈을 감은 채로 그 말이 귀에 스며들게 뒀어요. 잘 자요. 3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한테 그 말을 들었어요. 눈물이 났어요. 소리 없이. 그 남자 어깨가 살짝 젖었을 텐데 모른 척 해줬어요. 그게 고마웠어요. 그날 밤 저는 어디까지가 선인지 끝내 확인하지 않았습니다. 확인하지 않은 채로 그 안에 있었습니다. 돌아갈 수 있었는데 저는 돌아가지 않았습니다. 그게 제가 처음으로 한 선택이었습니다. 다음 날 아침 우리는 각자 집으로 돌아갔어요. 연락처를 주고받지 않았어요. 기차역에서 헤어질 때 그 남자가 말했어요. 잘 사세요.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.
개찰구를 지나면서 한 번만 뒤를 봤어요. 그 남자도 보고 있었어요. 눈이 마주쳤어요. 그게 마지막이었어요. 집에 돌아와서 현관에 캐리어를 내려놓고 오래 서 있었어요. 집이 조용했어요. 늘 조용했는데 그날은 조용함의 결이 달랐어요. 재킷을 아직 입고 있었어요. 그 남자 재킷이요. 돌려주지 못했어요. 아니, 돌려줄 방법이 없었어요. 그 재킷을 벗어서 소파 위에 올려놨어요. 한참을 봤어요. 그 사람 냄새가 아직 남아 있었어요. 저는 그 옆에 앉았어요. 그게 다였어요. 지금도 그 재킷은 옷장 안에 있어요. 입지는 않아요. 버리지도 않아요. 가끔 옷장을 열면 거기 있고 저는 그냥 닫아요. 그걸로 충분해요. 그 새벽에 복도에서 낯선 남자 어깨에 기대어 울었던 그 여자가 지금의 저예요. 나쁜 사람이 됐냐고요. 모르겠어요. 다만 그날 이후로 아침에 눈을 뜰 때 이유 없이 무거웠던 가슴이 조금 가벼워졌어요. 혹시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끝까지 제 이야기 옆에 있어 주신 거잖아요. 아무한테도 말 못한 이야기를 이렇게 꺼낼 수 있는 건 여기가 있어서예요. 괜찮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조용히 제 곁에 있어 주세요. 그걸로 충분합니다.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